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죠?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뭐 크게 오른 건 없고요. 뭐 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지수는 그냥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죠? 대신에 이제 뭐 한동훈 씨 테마주가 좀 움직여서 저희 방도 좀 매도 사인도 좀 많이 나가고 괜찮았는데. 일단 이제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세게 올라오다가 말거나 그죠? 아예 뭐 아직 안 올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원들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분명히 이제 앞전보다는 이제 손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나는 것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더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그 전보다는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네,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좀 느리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눌림목 있죠? 눌림목에서 이제 종목들이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때 양봉과 음봉을 이제 번갈아 치면서 올라오는데 그 양봉하고 음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 얘기 듣고 오늘 이제 잘 한 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연말 이제 12월 달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되니까 뭐 그죠? 네. 확실히 적게 들어섰죠. 그죠? 네. 요즘에 모임들 많으시죠. 그죠? 네. 12월 달 원래 12월 말에 모임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죠? 네. 12월 한 10일 전후 좀 일찍 땡겨서 하시는 모임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저도 방송을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네, 딱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수부터 잠깐 보죠.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을 좀 보시면, 그죠?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7%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이 12월 5일이었죠, 그죠? 12월 5일부터 지수가 요만큼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는 크게 빠진 건 아닌데 개인들이 이거 뭐 안 간다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죠? 네. 지수가 많이 빠져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월요일 날은 뭐 그냥 잘 끝났는데, 그죠? 화요일 날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8%까지. 그래서 지수가 빠지니까 또 놀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지수가 21선을 깨지면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수목금 옆으로 횡보했죠, 그죠? 네,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올라가다가 말거나 떨어지다가 말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찾아야죠, 그죠? 자, 미국의 이제 여기 나스닥 지수인데 중요한 이슈가 다음 주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의 FOMC,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FOMC 회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아마 13일, 14일 보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죠? 미국 증시건 뭐 다른 나라 유럽 증시건 우리나라 증시건 관망세라고 하죠, 그죠? 네.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수가 크게 뭐 급등하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텐데 0.5%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한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0.5%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 폭이 아니고 얼마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잠시 뒤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느냐 아니면 좀 세게 딱딱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느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요동을 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최종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금리는 현재 5에서 5.25에서 끝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예요. 그러면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얼마가 돼요? 4.5%가 되죠. 4.5에서 5%나 5.25가 가려면 0.5%나 아니면 0.75만 올리면 돼요. 즉 이게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에 0.25%나 0.5%를 아마 올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뭐 힌트나 이런 걸 주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연준 의장이 말을 얼마나 그죠? 부드럽게 하느냐, 딱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약간 요동을 칠 거예요. 네. 위쪽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살짝 문봉 하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아직 맞출 수가 없거든요. 진짜 연준 의장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뭐냐면 내년 1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고 2월하고 3월 달에 있는데 각각 한 번씩 더 올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 한두 번만 더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까 제가 회원분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 회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부동산 바닥 나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궁금하세요? 네. 부동산 바닥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회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네. 궁금하세요? 네.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제가 왜 묻냐면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잖아요, 그죠? 네, 증권 분석가, 주식 전문가인데 네, 저한테 부동산을 물어보셔갖고 제가 약간 놀랐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이쪽은 아무도 안 찍으시네. 네. 부동산 제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는 부동산은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부동산이 바닥이 언제인지 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둘 다 고점을 찍을 때도 있고 저점을 찍을 때도 있겠죠, 그죠? 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부동산 시장이 언제가 저점이냐 이거였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식 시장이 먼저 저점을 찍습니다. 고점도 먼저 찍을 수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점을 먼저 찍고 올라가는 것도 먼저 올라갑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게 왜냐면 낮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누르목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해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뭐 위기다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 부동산 시장도 급등했고요, 그죠? 주식 시장도 급등했고 코인 시장도 급등했어요, 그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먼저 움직인 게 누굴까요? 주식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올라왔고요, 더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뭘까요? 물론 부동산은 이제 그 앞에 뭐 세금 때문에 좀 그래도 거기 정권에서 집값 올라가게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앞에 좀 선반영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 위기 그때 돈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가장 늦게 움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코인이에요. 네. 코인이라고.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낮에 우리 관들한테 좀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코인이 이번에 가장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부동산 시장보다 먼저 선행돼서 갑니다. 그죠? 개월수까지는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전 개월수도 알거든요. 몇 개월 먼저 움직인다는 건지.
근데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면 자, 저점을 누가 먼저 찍겠어요? 저점도 주식시장이 먼저 찍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맨날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뭐 그러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서 그러면 경기도 침체가 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이미 주식시장은 이미 한참 전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이거 어렵게 설명 안 했죠, 그죠? 네. 이미 주식시장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먼저 저점을 찍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가장 먼저 저점을 찍어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되어 안 좋은 뉴스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다만 부동산은 이제 뭐 지역마다 약간 틀리고 그죠? 네. 상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틀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 해드리겠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크게 경제를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이 바닥에 나왔는데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만약에 2월달하고 내년 3월달에 다 끝난다고 치자고요. 최종금리 이제 도달해서 목표금리에 도달해서 그러면 금리 인상한 그 여파가 조금 더 지속이 돼요. 조금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해도 부동산 시장은 추가적으로 살짝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즘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이 막 더 빠지고 부동산이 막 싹 다 경매에 넘어갈 것 같죠? 천만에요. 다시 돈을 풀어요. 즉 유동성을 또 공급해서 살려놔요. 네. 또 살려요. 그래서 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위기다 그러면 위기가 절대 안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론에서 위기라고 막 강조할 때는 둘 중 하나예요. 거의 거짓말이고요. 개인들 털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고 실제 그러다가 왜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서 진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돈을 확 풀어서 경제를 살려놔요. 그럼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가겠어요? 아니죠. 주식시장으로도 오고 코인으로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뉴스가 항상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괴롭힐 텐데 참고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라고. 결국에는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너무 안 좋은 집을 사거나 너무 안 좋은 주식을 사면 그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근데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 달리거나 어제도 뭐 채팅창에 글 쓰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연말 되니까 또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너무 힘들어요. 올해 너무 수익이 안 났어요. 예, 올해 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글을 치시길래 어떤 말을 좀 해드렸죠 어제. 네. 근데 지금 올해 다 힘들었어요. 세력들도 힘들었고요. 다 힘들었어요. 세력은 뭐 돈 많이 벌었겠어요? 다 내려왔는데, 그렇죠? 네. 다 힘들었는데 연말 되니까 올해 수익이 너무 안 나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덕담이라 생각하고 들으세요. 네. 주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단거리 100m, 200m 달리기 아니죠. 그죠? 주식은 마라톤이거든요. 12월 달이라고 해서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연말 연초 이런 거 주식시장이 연말 연초 그런 거 사실 없어요.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은 꼭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라고. 올해는 다 힘들었고, 그죠? 네. 주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좋아요. 몇 년씩 이게 침체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쭉 펴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은 쳐내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연말이라고 막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죠? 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돈이 연말 연초에 잘 돌아요. 잘 돈다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현금이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까지 하고, 네, 그 힘드신 분들은 힘 들어하지 마세요. 주식은 마라톤이니까. 아셨죠? 네. 마라톤이 참 힘들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보죠. 네. 지수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뭐 지수를 갖다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지금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관망세를 보일 거고, 연준 의장이 말을 부드럽게 하느냐 딱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할 거고 내년 2, 3월 달에 조금씩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끝날지 안 끝날지는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그게 끝이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움직이거나 좀 모르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하죠. 이제 눌림목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편안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그 요즘에 한동훈씨 테마주나 아니면 이런 거 갖고 이제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오늘 뭔 얘기할 거냐면 방송 제목이 이거죠. 눌림목에서 양봉과 음봉의 역할과 활용법 이렇게 써놨는데 보세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죠? 대부분 눌림목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또 나와요. 그죠? 바닥에서 눌림목이 나와서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또 나온다. 이거 눌림목이에요. 못 봤으면 해서 번호 이제 띄워놓고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슥 들어서 이렇게 횡보시키죠. 이것도 눌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살짝 들어서 한 하루 이틀 2, 3일 돌리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지그시 누르면서 돌리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가지고 약간 옆으로 돌리죠. 이것도 눌림목이고요. 살짝 들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음봉 나오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눌림목이 나오고 또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걸 우리가 캔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양초, 그죠? 우린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양봉, 음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빨간색을 양봉, 그죠? 네. 파란색 요거를 우리가 음봉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양봉과 음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죠. 양봉은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요.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양봉은 지지 역할을 하고 음봉 있죠. 음봉은 저항 역할을 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주기적으로 항상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양봉은 지지, 음봉은 저항. 자, 근데 여기에서 그 거래 있죠. 밑에 거래량이 좀 많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그게 진짜 양봉이거나 진짜 음봉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진짜 음봉이거나 진짜 양봉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실린 양봉이 있어요. 그러면 지지를 더 세게 하거나
거래가 많이 실린 음봉이 있으면 저항을 더 세게 하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지를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저항이 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살짝 응용을 하면 돼요. 그죠? 네.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거 이해하시면 재밌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그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를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캔들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샀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팔을까 말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기로 여기서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뭐 10% 20% 단기 수익 보고 끝내는 거고 근데 이거는 가짜 음봉이다. 그러면 오늘 내가 10%짜리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았지만 가짜 음봉인 거를 딱 눈치를 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양봉과 음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단기 매매를 이제 안 좋아하고 약간 더 들고 와서 수익 내는 거 스윙하고 중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저는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 알고 들고 가는 건 훨씬 낫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 오늘 요거 지금 앞으로 한 2-30분 강의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설명 많이 한 거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뭐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오파스넷 뛰어나서 오파스넷부터 볼까요? 남아토건부터 보죠. 남아토건이 지금 이낙연 씨 테마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캔들 공부하실 때는 이평선을 다 지워버린다 해야죠. 차트가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잖아요. 거래량하고 그냥 캔들만 있으면은 보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주가가 요렇게 이제 이낙연 씨 테마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틀 음봉을 때렸죠, 그죠? 자, 음봉을 때렸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까지 빠졌던 음봉이었고 요거는 마이너스 6%까지 빠졌던 음봉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봉은 지지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지지 역할을 하는데 꼬리는 필요가 없어요. 꼬리는 음봉이건 양봉이건 역할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몸통만 갖고 얘기하면 돼요. 몸통.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쭉 급등할 때 양봉 캔들이 긴 게 한 몇 개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거래량의 주인은 누구예요? 요거고요. 그 다음은 요거고, 그 다음 거래 제일 많은 게 요거네요, 그죠? 네. 자, 요 세 개 중에서 누가 지지를 제일 세게 하겠어요? 찍어볼까요? 번호 1, 2, 3. 네. 누가 지지 역할을 제일 세게 해줄까요? 네. 너무 쉽죠? 누가 지지 역할을 제일 세게 해주겠어요? 그쵸? 3번이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돈 하나도 안 드니까 3번 캔들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위아래 선을 딱 걸어놓으면 돼요. 자, 꼬리 떼고 꼬리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말리진 않으니까. 그죠? 자, 거래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종가와 시가에다 선을 걸었어요. 자, 어때요? 자, 거놓고서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낙연 테마주로 추가 상승이 나왔죠. 올라가다가 이제 지수가 막 코스닥 지수가 21선이 깨지면서 개미들이 조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투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데 어디서 지지 나와요? 그렇죠. 여기쯤에서 지지 나와서 올라오죠. 이런 얘기하면은 의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의심 많으신 분들이 에이 남아통원 하나 갖고 또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한다.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다 맞아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따로 막 배운 거 아니라니까요. 네. 물론 이제 기초적인 건 저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하다가 많이 아는 거죠. 하다가. 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는 비슷하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따로 이거 딱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가 하면서만 느낀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 기법 강의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대충 여기서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주가가 요렇게 약간 하락을 했었죠, 그죠? 네. 거래도 줄고, 근데 다시 여기 악고점이잖아요. 여기 악고점을 제끼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거래가 또 있죠. 이 거래량도 좀 많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양봉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보니까 거래가 좀 있는 게 두 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주말에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거나 심심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요건하고 계세요. 아셨죠? 네. 같이 놀 사람이 있으시면 나가서 노시고, 요즘에 같이 노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요건하고 계세요. 추우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양봉의 여기 밑에 여기도 뭐겠어요? 지지선이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지지선이라고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돈 한 푼 안 드니까 일단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그어놓고 여기다 하나 그어놓고. 자, 주가가 떨어질 때 처음에 음봉 하나 딱 나왔을 때 어때요? 처음에 음봉 하나 떨어질 때 여기서 멈추죠. 그 다음은요, 여기서 멈추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찍고 싶으면 찍고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시면 돼요. 네. 쉽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네? 이러면. 물론 이제 여기를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있지만, 그죠? 투매가 너무 세게 나온다. 갑자기 전날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5% 폭락했다. 그럼 뭐 이거고 뭐고 저거 없어요.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그냥. 그건 이제 외부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올라갈 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음봉은 뭐라 그랬어요? 음봉은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꼬리대고. 오늘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네. 오늘 한 7% 종가 마감했고 장중에는 8% 이상 급등했겠죠. 그죠? 네. 자, 올라가다가 저항이 있겠죠. 어디겠어요? 음봉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이 친구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는 파란색을 보면 저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꼬리도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치우고, 그죠? 몸통이 제일 저항이 세거든요. 그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저항, 캔들 저항, 딱 거기까지 가죠. 물론 떨어질 때 거래가 많지 않은 음봉이었기 때문에 뭐 쉽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기 저항.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캔들을 잘 이해를 하면 단기 매매하기 되게 쉽다고. 그렇게 놀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마토건이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파스넥 가지고 오파스넥 가기 전에 요번에 김동현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 누굴 볼까요? 네, 이걸 보죠. PM 풍년 좀 차트가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그래도 해석하면 되죠. 자, 아니 12월 6일날 화요일이었는데 잘 가고 있어요. 거래까지 실려가지고 이게 이날 얼마 급등한 거죠? 네. 거래까지 쫙 뽑으면서 장중에 무려 18%까지 급등했다가 6%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김동현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9%가 나왔습니다. 근데 양봉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양봉이었냐면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김동현 씨 테마주가 이재명 씨가 이제 사법 리스크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차기, 그죠? 민주당 대선 후보급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한번 양봉을 들어서 쭉 횡보시켰죠?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거든요. 그죠? 눌림목에 나와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자, 12월 1일 날 거래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뭐 한 거예요? 이 눌림목, 즉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나고 세력이 매집을 좀 해가지고 눌림목을 만든 거죠. 여기를 돌파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시세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박스권 돌파한 거죠.
돌파하고서 제대로 된 양봉이 하나 딱 나왔는데 아니 그죠? 무슨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갑자기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PM 풍력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어제 18% 급등해도 내가 안 팔았는데 마이너스 9%짜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 그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냉정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박스고 돌파했는데 어제 양봉 나올 때 거래도 좀 있었고 괜찮았는데 왜 뜬금없이 마이너스 9%지? 근데 거래를 보니까 거래가 전날 대비 13%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거의 가짜 음봉이에요. 거의 가짜라고 이거. 근데 누를 때 어디까지 누르느냐? 자, 떨어질 때는 뭘 찾아야 돼요? 배고플 때 뭐 찾으세요? 먹을 거 찾으시죠? 목마르시면 물 찾고 떨어질 때 뭐 찾아요? 양봉을 찾으셔야죠. 양봉. 왜냐하면 지지선을 찾아야 되니까. 올라갈 때는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시죠? 뭘 찾아야 돼요? 저항선을 찾아야죠. 그쵸? 네. 자, 떨어지니까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보면서 찾아야 돼요? 이거 보면서 찾아요? 아니죠. 파란 거 말고 빨간 거. 자, 빨간 건데 누굴 갖고 찾으면 돼요? 거래가 실린 양봉은 이 친구 둘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선을 그으면 돼요? 여기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여기를 절대 안 깼는데 지금은 살짝 깼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개미들 투네가 나와가지고 좀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요 정도까지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이 한다. 어제죠? 네. 여기서 똑같이 끝나죠, 그죠? 지지하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숨죽이고. 결국엔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들었다가 눌렀잖아요. 눌림목이 뭐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쭉 한참 돌린 게 눌림목 아니에요? 눌림목은요 하루짜리도 있고요 반나절짜리도 있어요. 눌림목은 뭐 한 달, 두 달 딱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루짜리 눌림목도 있고 심지어 반나절짜리 눌림목도 있어요. 반나절. 분차트 갖고 얘기하면요 10분짜리 눌림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 나오고 뭐 한 거예요?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또 옥등했어요. 거래가 막 늘면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런데 만약에 PM풍년이 내일 월요일이겠네요. 그죠? 월요일날 급등을 또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예요? 저항이 안 보이네요. 음봉이 없잖아요. 이 앞에. 그럴 때는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셔야죠. 어떻게요? 이렇게. 그럼 음봉이 보이죠? 저기 여기.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기는 줘요. 네, 영향을 좀 줄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거예요. 1년을 이제 52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여기서 이상한 마이너스 9%짜리 운봉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PM풍력까지 갖고 이제 오파스넷을 볼까요? 오파스넷을 보면은 대장주들이죠. 네. 자, 제가 여기서 이거 운봉 나왔을 때 별로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언뜻 보면은 거래가 되게 양봉인데 양봉이 좀 크고 거래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좀 있잖아요. 뭐 최대 거래량도 아니고 거래가 일단 거래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거래가 이게 옛날 기법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으면 고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자, 거래가 여기보다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괜찮다고.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신 분들 있죠?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15년 전 거라고요. 그때는 있잖아요. 진짜로 오파스넷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15년 전에.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100%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세를 안 내요. 전량 매도세를 안 낸다고. 한 절반 줄일까 말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겁이 나서 수익 많이 나도 겁나거든요. 여기 누가 여기서 팔았어요. 전량 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막 꾸짖었어요. 아니 대량 거래도 안 터졌는데 왜 이걸 다 파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큰돈 버실 수 있겠습니다. 막 제가 막 혼을 내요. 왜? 대량 거래가 안 터졌는데 왜 파냐고요. 그때는 실제로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실히 고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법이 한 30%도 안 맞아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상한가가 30%로 바뀌거나 원래 15%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근데 30%로 바뀌고 나서 그게 점점 바뀌다가 지금은 거의 안 맞아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강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봉이 나왔으면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지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양봉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양봉이에요? 생긴 건 양봉인데 양봉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으시고 요건 좀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양봉인데 양봉 구실을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봉이 아닌 거예요.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양봉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5%에서 여기서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특수관계인들이 팔았대 또.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오파스넷이 좀 피곤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지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양봉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음봉에서 판다고 세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양봉에서 파는 경우도 많아요. 양봉이 뭐냐면 붕 띄워놓고 팔아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허물 먹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양봉으로 끝내놓고 나가는 거죠. 오파스넷이 잠깐만요. 네. 앞에서도 그랬어요. 여기가 거래량이 좀 더 많았고요. 여기는 여기 고점에서는 여기서 적었다니까.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고점 뒤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 대량 거래 안 터졌다고 상대 안 팔았다니까요. 끌려내놨잖아요, 진짜. 아무튼 오파스넷은 지금 뭐만 있어요? 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항만 있는. 얘네들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성어로 첩첩산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서 단기 수익 내려면은 상대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피곤한 거예요. 저항이 위에 막 있으니까 많은 거예요. 저항이 없는 거라면 좀 편한데 저항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노을이 원래는 차트가 안 좋은 건데 오리콤은 단기 거열 지정 예고 뜨고 오파스넷은 특수환경이 팔았고 두 개 다 하락 나올 거다. 아니면 시세가 약하든가. 그러니까 누가 가요? 노을이 가잖아요. 원래 노을이 제일 약한 건데, 그죠? 노을이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노을은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매물대가 있어갖고 거래 많은데 윗꼬리가 길죠. 그럼 이거는 양봉인데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양봉인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아까 제가 꼬리 보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거래가 터진 양봉 윗꼬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거든요. 노을이 이거 뚫으려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든가 아니면 호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밀려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죠? 네, 자 그리고 저번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로 올라간 거 SY인데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지지선을 어디다가 그면은 좋을까요? 어디 지지선이 제일 셀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두 개 찍으세요. 두 개. 하나 찍지 말고. 1, 2, 3, 4 중에 어디 지지선이 제일 셀까요? 제일 센 거 맨 앞에 쓰시고 그 다음 거 뒤에 쓰시고. 지지선 어디가 제일 세겠어요? 어디가 제일 세겠어요? 1, 2, 3, 4 중에 두 개 찍으세요. 두 개. 어딜까요? 네. 4번, 3번? 3번, 4번이랑 4번, 3번이랑 비슷하죠, 그죠? 네. 예, 그래요. 네. 3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그죠? 네. 그러면 볼까요? 어때요? 여기에서 주가가 네. 꼬리를 감으면서 올려버리죠? 거리도 조금 늘었고 6% 상승.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 그렇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여기서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어요.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준상한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강력한 지지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백이 있죠? 이걸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갭을 띄운다 그러죠? 네, 갭.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포장으로 보면 진공포장. 그냥 포장이 아니라 진공포장. 진공포장. 터지지 말라고. 굉장히 센 매물대요. 거기하고 이 선하고 이제 일치하거든요. 거의. 여기서 튀어올라요. 지난번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했던 게 있어요. 한미글로벌.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라이브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막 떨어질 때 여기입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 그랬어요. 어디에서 반등 나올까요? 내가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 마칠게요. 네. 원래 지금 뭐 종목을 준비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상 요거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쓱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떨어지고 있을 때 11월 17일 날 좀 떨어지고 있길래 이게 저기 네옴시티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빈살만 왔을 때가 여기 17일이니까 자 보시면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있었어요. 빈살만이 왔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해외에서 누가 오는 것 때문에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 우리나라 공항에서 내리기 전에 팔으라고. 그 사람 내리면 내리기 전 직전이나 직후에 폭락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때 선을 어디다 걷냐? 여기다 걷다고요. 잘 보세요. 이 양봉에 거리가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일단 긋고 그쵸? 여기다 선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다가 올라갔잖아요. 자, 올라갈 때 당연히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양봉이 또 누가 있어요? 여기를 돌파한 이 양봉들 있잖아요. 여기다 선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개가 뭐예요? 지지, 즉 반등, 낙폭에 따른 이제 낙폭과대죠, 그죠? 48,900원, 거의 5만원에 있던 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35,000원, 33,000원인가 그래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딱 꺼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보셔라. 자,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됐나? 떨어지다가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하나 더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올라가다 반등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멈출까요?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음봉? 그렇죠. 방금 배우셨잖아요. 음봉은 저항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지지가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선은 어디다 그으면 돼요? 여기다 그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 걸리죠. 그죠? 네. 요것도 맞고 회원들한테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거는 비밀. 그건 이제 그 회원들한테만 가르쳐 드린 거. 이거 말고 더 쉬운 게 있어요. 회원들한테 그거 알려줬거든요, 그때. 근데 여기도 이거 음봉으로 설명이 된다니까. 거래가 제일 많고 아니면 이제 여기 눌림목 끝나고 돌파하기 시작한 그 양봉에다 선을 걸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지지, 즉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낙폭과대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 음봉을 세게 때리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회복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강한 수급과 강한 호재가 있어서 여기를 세게 돌파해버리면 다시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여기를 세게 그렇게 못 돌파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질질질질질질질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그죠?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세력은 팔고 나갔고 개인들끼리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물타기 하시면 자살행입니다. 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팔아내는 게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캔들에 대해서 캔들의 지지와 저항만 정확하게 알죠?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문가 초창기 때 그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때 이거 다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 반등 나올 테니까 이렇게 여기서 얼마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서 파시라고. 네. 그때 그 인사동에 돗자리 가르라는 그런 제의도 있었어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 네. 이게 옛날에 나오는 흔하게 나오는 차트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캔들 가지고 캔들 말고 다른 걸로도 이제 알아맞히는 게 있는데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1번 찍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주말에 누가 안 놀아주고 자꾸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그죠? 네. 그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죠? 이거나 보세요. 이거 그거 괜히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네. 종목들을 쭉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아셨죠? 네. 주말에 혼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해서 하세요. 네. 그리고 좋은 거 알려드렸는데 또 차트 볼 때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아셨죠? 컴퓨터나 아니면 TV에 연결해가지고 크게 해놓고 보세요. 제발 HTS 좀 까세요.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면 안 보느니만 못해요. 너무 좁아갖고. 크게 보세요. 아셨죠? 네, 크게 보셔야 돼. 최소한 컴퓨터 모니터에다 띄워놓고서 보세요. 그래야 보이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이해 안 갑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실 때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또 재밌는 거 갖고 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 뒤에도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지금 오늘 뭐 하시죠? 네, 여기 아까 우크라이나 재원 수혜주들이 최근에 뭐 또 전쟁 얘기 나와서 또 막 하락을 했는데 오늘 급반등이 세게 많이 나왔습니다. 종전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수혜주, 영상 웹툰 관련주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보세요. 아셨죠? 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고 있죠. 그러면 1년 내내, 올해 내내 증시를 안 좋게 괴롭혔던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악재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더 바닥이 나와서 더 잘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관련주 얘기하는 거 잘 메모해서 한번 보세요. 증시가 더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나오고 올라가고 있구나. 그걸 크게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기 일주일 동안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동안 충전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